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복지시설이 최근 급등한 난방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마포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대전시가 5개 분야 70개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합니다. 평창군이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여수 앞바다에서는 겨울철 별미인 새조개잡이가 한창입니다. 교통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알고 보니 사고 전력이 있는 70대 중증질환 고령자였습니다. 특히 고령 택시기사들이 낸 사고가 택시 교통사고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택시기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택시기사의 연령층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70살 택시기사가 보행자와 주차 차량을 연이어 덮쳐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77살 택시기사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숨졌고 승객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고령 택시기사가 낸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광주 지역 택시 사고를 살펴보면 개인 택시 사고의 75% 이상은 60살이 넘는 운전자가 낸 사고였습니다. 법인 택시의 경우도 60살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가 60%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고령 택시기사 수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택시는 완전히 홀대를 받고 있어요. 근데 누가 이거 장사 택시 기사를 허락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갈수록 고령층이 더 늘어나고 있죠.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 수입이 안 돼요. 실제로 법인 택시기사 중 60살 이상 운전자는 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만 65살 이상 택시기사는 연령에 따라 자격 유지 검사를 1년에서 3년 사이에 받아야 하는데 판정 기준이 낮은 의료 적성 검사로도 대체할 수 있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료 적성 검사 재표준화를 실시해 치매 선별 검사 기준이 신설하고 혈압과 혈당 검사 적격 기준치도 상향합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택시 운전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 적성 검사 재표준화를 실시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터키 갔다 왔습니다. 최근 급등한 도시가스 요금에 난방비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회복지시설은 더 큰 걱정입니다. 노약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많은 시설 특성상 사용량을 줄이기가 어려워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 5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광주의 한 양로원. 시설 특성상 겨울철엔 24시간 난방이 필수인데 급등한 난방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 보조금은 350만 원 남짓인데 올해 1월 청구된 난방비만 650만 원에 달했습니다. 방 기온을 낮추거나 이런 게 건강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인근에 위치한 요양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요금 단가 자체도 올랐지만 유난히 추운 올겨울 날씨 탓에 사용량까지 늘어 난방비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12월도만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도 작년에는 약 60만 원 돈 나왔는데 올해는 140 몇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배가 더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역시 앞으로 날아올 고지서가 두렵긴 마찬가지입니다. 후원금은 줄어가는데 난방비에 이어 수도, 가스요금까지 오른다니 답답함만 커질 뿐입니다. 공과금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한테 이제 지원되는 뭐 서비스적인 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프로그램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그만큼 비용이 또 이제 저희들은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급히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고는 있지만 현장에선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내야 되는 수수료나 그리고 뭐 세금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운영비는 많이 동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방비를 비롯한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기적 지원을 넘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 곳곳에서는 사회 다양한 계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마포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포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도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평가에서 마포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마포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마포구 장애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품질 평가는 전국 38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상위 30개 기관에 최우수 기관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마포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모든 분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마포 소방서가 지역의 안전 문화를 선도하고 소방관으로서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마포 소방서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3년도 신규 의용소방대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의용소방대는 심폐소생술 교육, 재난 현장 지원,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등 주민 생활의 안전을 위한 화재 예방 및 봉사활동을 수행합니다. 마포구 내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65세 미만자 중 능동적인 소방활동이 참여 가능한 대상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월 13일까지이며 마포 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방문 혹은 우편 접수, 의용소방대 담당자에게 이메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마포 소방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청년의 눈높이를 고려한 5개 분야 70개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한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1,2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했으며 지원 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습니다. 또한 청년인턴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추가 신설했으며 청년희망통장을 미래두배 청년통장으로 변경하고 적립액을 월 15만 원에서 월 10에서 15만 원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한편 이번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대전시는 청년이 결혼과 출산,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안정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 권리 등 5개 분야 70개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에 나섭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대전시가 청년들의 활력을 도모하는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참가할 커뮤니티를 오는 2월 20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청년이 주체가 되는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해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과 네트워킹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참여 신청은 만 18세에서 39세의 대전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면 누구나 가능하고 대학 동아리, 소모임, 동호회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신설됐거나 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커뮤니티 활동비 100만 원을 지원받으며 활동기간이 1년 이상인 커뮤니티는 활동비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청년 포털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파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지속되는 한파에 대구시가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가파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지속되는 한파에 대구시가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정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4만 1,000여 가구와 난방비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인 차상위 계층 17,000여 가구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에는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해 5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 내에서 난방비를 우선 사용토록 하고 경로당은 난방비를 동절기 전년 대비 5만 원 인상한 월 37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부족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성서공단 화재 현장을 방문해 화재 수습 상황을 살피고 예방 대책을 마련토록 당부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일 새벽에 발생한 성서공단 화재 현장을 방문해 화재 수습 상황을 살피고 예방 대책을 마련토록 당부했습니다. 홍 시장은 현장 보고를 받고 피해 기업 지원 방안 마련과 관련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로 인한 어려움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1일 새벽 6시 30분경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성소공단 내 섬유공장에서 발생해 공장 5개 동을 연소하고 화재 발생 4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평창군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평창군은 전체 5등급 가운데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습니다. 종합청렴도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 직원의 부패 인식 경험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는 청렴 체감표와 지표 이행 실적과 효과를 통해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를 가중 합산한 후 부패 실태를 감점으로 반영해 산정됩니다. 군은 감점 요인 없이 청렴 체감도에서 2등급을 받았고 청렴 노력도에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등급을 받게 되면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군은 이번 평가를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공직자 부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 문화를 자리 잡은 결과라고 분석하며 최고 등급을 달성한 사실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도 1등급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횡성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위해 2월 17일까지 지가조사 및 산정을 실시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 25일 결정, 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횡성군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 공시됩니다. 올해 횡성군은 표준지 2175필지를 제외한 개별지 20만 7577필지에 가격 산정을 실시할 예정으로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6.53% 하락한 것을 감안했을 때 개별 공시지가도 이를 반영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와 행복 얼라이언스, 행복 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이 충북 행복 두끼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결식우려 아동 600명에게 밑반찬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행복 두끼 프로젝트는 결식아동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협약에 따라 충북도는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게 됩니다. 행복 얼라이언스는 사업비와 기부 물품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의 복지 증진과 사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은 도시락 제조와 배송 등 급식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의 주요 역할을 수행합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이 개최됐습니다. 주요 협약 사항은 규약 제정과 시도민 공감대 형성, 행정 및 재정 지원 등입니다. 한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기본계획 수립과 대외 협력 등을 추진합니다. 이는 향후 충청권 상생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시키는 동시에 국가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경북도청에서 역대 도지사와 부지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도정 운영 방향인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에 관한 역대 도지사와 부지사들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는 이상배, 우명규, 심우영,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해 민선 출범 이후 행정, 정무, 경제부지사를 지낸 21명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는 경북도의 주요 역점 시책과 2022년 도정 주요 성과 등을 공유하고 역대 도지사와 부지사들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상북도는 올 한 해 국민 행복 시대와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확실한 지방 시대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겠으니 함께 지혜와 뜻을 모아달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이 올해 첫 상반기 기획 전시를 열었습니다. 현대미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전시부터 포항의 사진작가를 조망하는 뜻깊은 전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1월 19일부터 5월 7일까지 2023년 상반기 기획 전시를 진행합니다. 먼저 현대기술 기획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는 생태, 환경, 사회 등의 여러 요소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술을 통해 긍정의 철학을 제안합니다. 여러 현대미술 작가들은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하이브리드의 세계를 감지하는 예술 실천을 선보입니다. 또 다큐멘터리 사진가 김재동의 개인전 멀리 새벽으로부터 1970년에서 90년대 포항 기록 전시도 열립니다. 이 전시에서는 지역 사진작가 김재동이 1970년대부터 포항 교외 곳곳을 다니며 그의 시선으로 담은 노동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전시는 인간의 삶 등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됐습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포착한 인간의 희로애락, 다큐멘터리 사진가이자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등 김재동 작가의 사진에서 포항에 대한 애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립미술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민선 7기 광주시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된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도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나 대구 경북 행정통합 등 전국적으로 급부상했던 행정통합 시도 역시 대부분 좌초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전국적으로 메가시티 바람이 불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전격 제안한 광주 전남 행정통합. 상대방인 김영록 전남지사는 경제통합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냈고 결국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통합 연구를 광주 전남 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 연구원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단계 상생발전 협력, 2단계 경제통합, 3단계 행정통합으로 이어지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구체적 목표나 시기가 제시되지 않았고 통합의 필수적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세부적 계획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부정적이었던 전남도와 시장이 바뀌며 행정통합에 별다른 의지가 없는 광주시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선 8기 들어서며 광주 전남 연구원의 재분리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예견된 일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중앙정부의 제도적인 지원과 중요한 부분은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아주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의 통합으로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자는 행정통합은 지난 2020년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사업을 시작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울산, 경남의 거부로 결국 지난해 말 최종 무산됐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도 지난해 지방선거를 지나며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각 지자체별 이해관계가 너무 커 실제 통합까지 이르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민선 8기 상당수 단체장들이 바뀌면서 통합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일관성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행정 환경이 바뀌는 데 따라서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반면 비슷한 시기 통합을 추진했던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은 최근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통합 논의가 상당 부분 좌초됐지만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할 대안 마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요즘 여수 앞바다에서는 겨울철 별미인 새조개잡이가 한창입니다. 지금이 제철인데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입니다. 칼바람이 부는 바다에서 그물을 늘어뜨린 어선들이 이리저리 휘젓고 다닙니다. 그물을 끌어올리자 어른 주먹만한 싱싱한 새조개가 한가득 올라옵니다.
갓 잡은 새조개는 윤기가 흐르는 속살만 빼내고 전국 각지로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갑니다. 와, 정말 만나네, 상관도 새조개가. 양식이 불가능한 새조개는 값이 비싼 데다가 좀처럼 발견하기 힘들어 바다의 노다지로 불립니다. 애들이 잡아오는 거 보면은 좀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건현보다는 좀 작황이 좀 나은 편입니다. 여수산 새조개는 다른 지역산보다 씨알이 두세 배 굵고 풍부한 영양으로 선호도가 높아 귀한 몸값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싱싱할 때는 회로도 먹지만 시금치나 냉이와 함께 끓는 육수에 잠깐 담궜다가 초고추장에 찍어 먹기도 합니다. 정말로 맛있고 지금 현재 딱 제철이고 딱 지금 현재 먹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적기에 부드럽고 감칠맛이 뛰어나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는 새조개는 오는 5월까지 채취됩니다. 여수시가 여문지구 도심환경 정비의 일환으로 여수시 의회 앞 로터리 조경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로터리 조경 사업을 통해 여수시는 나선형 조경 구조물을 설치하고 치자나무와 금목서, 남천 등의 조경수를 식재해 나무 한 그루 없이 삭막했던 로터리를 도심 속 정원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로써 여수시 의회 앞 로터리는 여문지구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시가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 어워드에서 좋은 정책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 어워드는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전국의 우수한 평생교육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타기관의 귀감을 위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여수시민학교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역시민단체와 협업해 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아 좋은 정책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 및 불안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걷기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달리기를 하면 우리 뇌에서 기분을 좋게 해주는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는 요가도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